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실 때 기여분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여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면 기여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영상 제목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인데 벌써 그 두 가지 조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는 특별한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기여분 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기여분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평이 뭐냐?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똑같은 비율에 따라 상속받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부양적이나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공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판결문들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나라 법원이 엄청나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특별한 기여 중에 먼저 부양적 기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느 정도로 부양해야 부양을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 큰아들이 홀어머니를 20년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자식은 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큰아들에게 부양적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큰아들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제가 명확하게 기여분 인정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부양적 기여를 어느 정도로 해야 특별한 기여로 볼 건지에 대해서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 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보아서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부양, 동거 부양, 동등한 생활 수준의 부양 등 그 부양의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통상 예상되는 부양 의무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야 특별한 기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님이랑 함께 오래 살았다는 이유 한 개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판례는 부양의 기간이나 부양의 방법이나 정도상의 특징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양을 해야 기여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부양에 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때 그 생활 내용의 실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기여분 무조건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 분들은 꼭 저와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더 판단하기가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양적 기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배우자가 아파서 다른 배우자가 엄청나게 오래 간호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 부양적으로 기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판단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부부 사이의 1차 부양 의무의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동거, 간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 간에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재산들 중에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서 1.5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1.5배를 많이 받는 것까지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양의 의무와 미리 받은 특별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취득하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간호한 행위와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그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우도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재산적 기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적 기여는 부양적 기여에 비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파악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산적 기여가 인정된 사례들을 몇 가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집을 사준 경우 당연히 인정되겠죠. 두 번째, 부모님이 집 살 때 자기가 돈 보태준 경우, 이런 경우도 바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빚을 갚아준 경우도 당연히 재산적 기여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결국은 아들이 다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당연히 기여를 인정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경우 한 배우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맨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재산을 증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재산적 기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적 기여를 하였다면 그 재산적 기여는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부양적 기여에 비해서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부양적 기여나 재산적 기여나 이 기여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입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부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재산적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만 있으면 안 되고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증을 완벽하게 해서 판례에서 말하는 실질적 공평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